안녕하세요. 랑랑라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함께하는 시간 2022학년도 숙지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기말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모평균, 모분산 가르쳐준 모집단에서 그이가 서인 부분을 좀 추출했습니다. 일단 이제 표본평균의 기대값, 표본평균의 분산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이쿠 이런 부분들이 아이쿠 모평균으로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 이런 부분들을 표본평균의 분산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n분의 바리언스 x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가요? 시그마 제곱을 쓰는 거예요. 좋을까요? 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풀이의 키포인트가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었죠? 모평균 가르쳐줬으니까 익스펙테이션 x바 이렇게 처리해주면 모평균 10 그대로 되겠고 그 다음에 바리언스 x바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뭐 4명이 추출했으니까 4분의 8 처리해서 2입니다라고 계산해가면 되겠습니다. 정답 12 이렇게 처리되겠죠? 모집단하고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사이에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집단과의 관계를 좀 질문 던지는 그런 문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사건 AB가 독립입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하게 관계가 좀 밝혀져 있죠. A 확률, 그 다음 확률 주어져있는데 자, 이 부분들은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 이런 부분들은요. A 합, B의 여집합 이런 형태를 좀 살펴보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A 합, B의 확률, 여집합의 확률이 6분의 1이니까요. 이 확률은 이제 6분의 5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A 확률 나와 있고 합집합 확률 나와 있으면 이제 합집합 확률 좀 다시 써가면 되겠죠. A 확률 더하기 B 확률 처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교집합의 확률이 되가는데 독립이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이제 PA 곱하기 PB 이런 형태로 해서 처리해달라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연산만 해주면 되겠죠. 6분의 5 처리가 돼 있고 2분의 1에다가 여기는 뭐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해주니까 2분의 1 PB 이렇게 처리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B 확률이라는 것은 2분의 1 B 확률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는가요? 그럼 이제 6분의 5에서 2분의 1을 좀 빼낸 거니까 6분의 3을 빼니까 6분의 2가 돼서 그럼 3분의 1이 되잖아요. 2분의 1 BB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됐습니까? 그럼 이제 무엇을 구하라고 했죠? B 확률 구하라는 건가요? 아이고 PA 더하기 PB를 구했군요. 하하 그러면 PA 더하기 PB를 뭐 그대로 그냥 뭐 하면 되죠 뭐. PB 확률 자체가 3분의 2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PA 확률은 또 2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뭐 PA 더하기 PB를 좀 계산해달라 뭐 둘을 좀 더하게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하게 해주니까 6분의 4, 3, 7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1을 좀 넘어가는데요. 6분의 7입니다라고 풀이를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독립입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교집합 확률 부분들을 이렇게 각각의 확률을 곱으로서 표현해가는 이 부분들만 정확하게 잘 이해하게 되면 뭐 전체적인 덧셈 정리 형태의 연산을 좀 해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일정 부분 좀 자신 있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습니다. 절대값 1보다 작은 확률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뭐 일단 뭐 확률의 총합이 1입니다. 이런 부분이죠. 3a 더하기 6분의 5가 되는 건가요? 뭐 1입니다라고 처리되는 거니까 뭐 3a는 이꼴 6분의 1 처리돼서 a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3, 6, 18분의 1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고요. 이 부분들은 뭐 절대값이 1보다 작은 부분들은 여기 변수가 마이너스 1밖에 없죠. 그때 확률 구해달라 뭐 a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돼 있으니까 열심히 구해놓으면 18분의 1이 정답이 되가는 어찌 생각하면 뭐 확률 분포표만 좀 정확하게 좀 이해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4번입니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좀 따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이제 분선, 그 다음에 기대값 이런 부분 좀 물어본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항분포는 뭐 np 이렇게 처리됐을 때 기대값 부분들이 np 처리되겠고 분산 부분들이 npq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고 있으면 뭐 가볍게 처리하면 될 수 있겠죠. 일단은 기대값을 구하게 되면 120에다가 4분의 3을 좀 이렇게 곱하게 해주는 거니까 30에 90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가볍게 좀 하나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제는 이제 뭐 분산을 구하게 되면 NPQ 처리가 되는 거니까 뭐 90에다가 그러면 또 4분의 1점 이렇게 한 번 더 곱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2분의 45에서 결과 나오는 건가요? 됐죠? 이 좀 둘을 좀 더하게 해달라. 180에 22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분의 225인 2번을 좀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이항분포에서 가장 기본인 평균 분산 질문 던지는 내용이니까 이런 내용은 확실하게 우리가 학습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국화, 장미 꽂혀있는 꽃병에서 두 개의 꽃송이를 좀 꺼내겠습니다. 적어도 한 송이 장미
좀 나와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뭐 이런 부분도 어떻게 됐습니까? 뭐 전체에서 적어도 이런 표현도 있으니까 반대되는 경우를 좀 빼서 풀어가는 것이 좀 효율적인 그런 방법이 되겠죠. 전체는 확률이니까 1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확률 좀 이제 구해가야 되는데 8송이에서 2송이를 좀 꺼내는 거겠고, 그 다음에 적어도 장미 한 송이가 나온다. 반대는 이제 전부 다 이제 국화로 구성되면 되니까 5송이에서 2송이를 꺼냅니다. 이렇게 좀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계산은 그러면은 8 곱하기 7에다가 5 곱하기 4 이렇게 처리되면 되니까 이거 뭐 이렇게 가볍게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14분의 5 이렇게 좀 빼야 되는 거니까 정답은 14에서 5를 좀 빼는 이런 내용이니까 그럼 뭐 9가 되는 건가요? 그래서 14분의 9입니다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적어도 이렇게 표현되겠으면 전체, 즉 전체에서 빼는 즉 여사건을 좀 이용한 풀이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하면 된다. 이런 거 기억해 가면서 학습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모평균의 신뢰 구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를 신뢰 구간 길이라고 해줬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골라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신뢰 구간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x 바에다가 플러스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좀 곱하기 되어 있는 부분들, 이쪽은 물론 좀 빼면 되는 거죠.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런 부분들 기억해 가면 되겠습니다. 차를 좀 열심히 좀 구해 가면요, 결국은 뭐죠? 신뢰 구간 길이에 해당하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런 부분들은 이제 2배의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좀 써주는 거니까 뭐 신뢰 구간 길이에 해당하는 좀 식을 좀 써놓고 자연스럽게 좀 생각을 해가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형이 되겠습니다. 되죠? 이 길이에 대해서 표본 평균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했는데 이 길이에는 표본 평균에 해당하는 값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표본의 크기가 같을 때 n이 좀 일정하게 딱 정해진 상태에서 신뢰도가 이제 뭐 z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이 값이 신뢰도가 높다는 얘기 값이 커져가는 거니까 신뢰 구간 길이도 길어진다.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다음 디귿은 신뢰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z는 일정한 상태에서 표본의 크기라니까 이번엔 좀 n을 좀 크게 한 거죠. n을 좀 크게 하게 되면 뭐 분모로 나누게 해주는 거니까 전체 값은 좀 작아져가는 거니까 신뢰 구간 길이는 짧아진다라는 디귿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죠? 니은 디귿이 맞습니다. 라는 이런 이론. 신뢰 구간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라면 신뢰 구간에 해당하는 이 지금 식을 써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돼 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신뢰 구간에 해당하는 식은 우리가 좀 확실하게 잘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어느 도시에 사는 사람이 하루 동안 마시는 물의 양은 평균 표준 편차 정규법을 따른다고 합니다. 100명을 추출해가지고 표본 평균을 이용해가지고 마시는 신뢰 구간을 구한다고요? 이건 좀 제가 좀 잘못됐는데요. 여기 구한 평균하고 표준 편차 여기 표현이 이게 원래 100명이 추출해가지고 나온 평균이 이렇다 이런 얘기가 돼서 모집단을 모르니까 모집단을 추정한다 이렇게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아는데 뭐 추정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이 내용은 지금 이렇게 좀 살짝 좀 수정해서 계산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값은 우리가 구해가 되는 이제 1.3에다가 플러스 z 루트 n분의 시그마 뭐 이런 형태를 통해서 이제 구해갔다 이런 얘기죠. 뭐 이쪽은 좀 빼게 해서 1.3 이게 이제 표본 평균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서 z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 풀어달라 뭐 이런 내용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되죠? 이게 모평균이 된다는 얘기는 뭐 모평균을 아는데 뭐 추정할 일이 없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것은 z 이 부분인데 95% 불이 다른 이거고 다른 여기 값이 중요하죠. 1.96 이용해서 1.96 되겠고 100명을 추출했으니까 이제 10분의 1가 처리하면 되겠고 0.5리터니까 뭐 2분의 이렇게 좀 처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의 계산을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일단 뭐 2로 좀 나누게 되게 되면요. 이 부분들은 0.98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 다음에 또 10으로 되어 있으니까 0.098 1.3에다가 0.098 이렇게 처리되면 오른쪽 값이 이렇게 처리되겠죠. 0.098을 좀 더하기 한 그런 내용들. 뭐 좌측은 좀 0.098을 좀 빼면 되는데요. 0.098을 더하기 한 값 자체가 2번 하나밖에 없으니까 2번을 좀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문제 자체에서 문장을 조금 이제 선생님이 좀 하시다가 뭐 살짝 피곤하셨나? 제가 좀 잘못 읽은 건가요? 물의 평균 표준 편차 이건 뭐 모집단 얘기잖아요, 그죠? 100명을 추출해서 뽑은 평균이다라는 표현해야 되는데 이 표현을 조금 좀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좀 문제 뭐 큰 구성으로 봤을 때 100명의 평균이 1.3, 표준 편차가 0.5다. 이걸 가지고 모집단을 추정하겠다 이런 뜻으로 판단해서 풀이 진행시켜 드렸습니다. 되겠죠? 문제 좀 정확치 않아서 좀 약간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좀 고려해가지고 풀이 진행해 가시기 바랍니다.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 0부터 6 주어져 있고요. 밀도 함수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다음 확률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연속
확률 밀도 함수, 연속 확률 변수 부분에서 이제 확률 밀도 함수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넓이 부분들이 이제 넓이 부분들이 확률이 된다라는 사실이 좀 가장 중요한 항목이 되겠죠. 그럼 이제 전체 넓이를 좀 구해가야 되는 거니까 2분의 1 6 곱하기 k 처리해주는 부분이 1입니다라는 이야기. 그럼 k 값이 뭐 3분의 1 됩니다라는 것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렇다면 우리가 확률 자체는 0부터 k 값이 3분의 1이니까 2까지의 확률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쿠 그렇다면 우리가 또 풀어야 될 부분들은 여기 2까지의 확률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 2분의 1에다가 2 곱하기 그 다음 k 이렇게 처리해서 넓이를 좀 구해가면 되니까 정답 3분의 1입니다 라고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넓이가 x축으로 둘러싸인 좀 넓이가 확률이다 라는 요 개념 이 부분이 좀 정확하면 뭐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이론 적용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학생 200명 중에서 남학생은 40%고 안경수 아이고 이건 좀 분류를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남학생, 여학생 그 다음에 안경을 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분류를 해서 처리해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센스 있게 200명 중에 40%면 80명이면 여자가 120명 이렇게 됩니다 라는 얘기 되겠고요. 안경 쓴 여학생은 전체의 200명 중에서 25% 그러면 50명이다 이런 얘기죠. 안경 쓴 여학생이 50명이다 그러면 안 쓰는 여학생이 70명이다 해서 표가 좀 완성이 쭉쭉 돼가는 거죠. 전체 200명 이렇게 처리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 한 명을 뽑았는데 여학생인데 안경을 쓰지 않았다. 여학생이란 전제 조건이 깔렸을 때 이렇게 풀어보는 거니까 이건 조건부 확률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죠. 이 판단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주어진 내용도 그 다음 정리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학생 전체는 120명이고 안경을 쓰지 않은 여학생은 이제 70명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2분의 7입니다라고 표가 좀 정리돼 있으니까 계산은 간단하게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조건부 확률이라는 판단 자체가 매우 중요하죠. 전체 200명 중에서 70명이 아니라 여학생이란 전제 조건 120명 중에서 70명입니다라는 사실들 정확하게 좀 잘 판단하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조건부 확률 문장 정확하게 잘 읽고 주어진 내용들을 이렇게 표로 좀 정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핵심이니까 잊지 말고 학습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10번 시작합니다.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변수는 1부터 좀 10까지 주어져 있고요. 일단 상수 a 값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뭐 이게 좀 확률에 해당하는 거니까 뭐 확률의 총합이 1입니다. 이런 내용을 좀 이용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부분들은 우리가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식별을 좀 해야 되겠죠. 일단은 뭐 제곱 빼기 제곱 형태로 해서 2k 플러스를 빼니까 2분의 a 처리 되겠고요. 그 다음에 루트 2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2k 마이너스 1 이런 형태로 해서 유리화를 좀 해줘야겠고 이곳에서부터 이제 열심히 대입하면 되죠. x 값이 1인 부분에서부터 쭉 해서 이제 x 값이 12인 것까지 처리해주면 확률의 초급이니까 1 돼야 되는데 이것도 좀 대입해 가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a 공통에다가 1을 대입해주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1 되겠고 그 다음에 2 대입해주면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처리되가니까 차곡차곡 지워지는 게 보이죠. 됐습니까? 뭐 그렇다면은 나중에 계산할 때 이제 12를 좀 대입해줘야 되니까 12 대입해주면 얼마가요? 24, 25니까 루트 25 마이너스 루트 23 이렇게 처리해서 이렇게 규칙적으로 지워져가는 그런 내용들. 그럼 2분의 a에다가 이게 5 마이너스 1에서 이 결과 좀 처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약분해서 2니까 a값은 2분의 1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냥 뭐 a값 구해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확률의 총합이 1입니다라는 사실들 그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산만 좀 잘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여기 뭐 수열 파트 형태로 좀 나와 있는데 이 정도는 뭐 당황하지 않고 잘 풀 수 있겠죠. 조금만 좀 노력을 기르면 되니까 정확하게 좀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도시 직장인이 점심에 소요되는 시간은 표준편차가 5인 정규표를 따른다고 합니다. N명을 추출해가지고 열심히 소요된 평균 실내 구간 열심히 구해간 거죠.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실내 구간 길이가 0.98이다. 이런 것은 뭐 실내 구간 M을 이렇게 추출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X바에다가 Z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빼기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걸 역시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이를 구하게 되면 실내 구간 길이는 이제 2배의 Z의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이제 문제 B-A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95% 실내 구간 부분들은 1.96을 쓰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은 모르고 그 다음에 분산을 좀 오고 이렇게 좀 되어 있죠. 됐습니까? 이 부분들이 0.98이다 라고 처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연산만 좀 진행하면 되는데 0.98하고 1.96하고 이제 관계가 있는 거죠.
2 곱하기 해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 뭐 10 곱하기 2가 되겠고 분모에는 루트는 이제 우변을 좀 곱하면 되는 거니까 20에 제곱해서 n은 400입니다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역시 실내 구간과 관련된 문제가 유형이 되게 되면 역시 실내 구간 길이에 해당하는 식을 쓰고 그 다음에 실내 구간 길이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고 되죠? 뭐 주어진 정보.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거 이렇게 간단하게 대입만 하면 되는 거니까 실내 구간식 자체에 대해서부터 출발해 간다는 점을 기억해 가면서 학습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르고 평균이 주어졌습니다. 308보다 클 확률을 좀 표를 위해서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뭐 이항분포 np 이렇게 된 곳에서 뭐 기대값이라는 부분들이 np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 건데 400p 해서 나온 결과 자체가 320입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럼 p 값은 85 40에 84 30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p 값이 5분의 4가 되는군요. 그렇다면 이제 뭐 분산도 좀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분산은 그러면 320에다가 5분의 1을 마치 한 번 더 곱하면 되죠. 이게 지금 npq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5 6 30에다가 5 4 20에다 64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항분포가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CNS가 충분히 크면 이 부분들은 이제 정규분포를 따라가는 거죠. NP, 그다음에 NPQ 이런 형태 좀 따라가는 거니까 정규분포 좀 쓰게 되면 320에 8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왜 구했냐고요? 그러니까 뭐 정상적으로 이제 평균 이제 320입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지금 그 확률 자체가 308보다 큰 확률. 이렇게 308보다 클 이 확률을 좀 구해달라 뭐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는 거죠. 뜻밖됐습니까? 그럼 x가 이제 308보다 클 확률을 이렇게 좀 구해가면 되면 이제부터는 정규분포 문제가 되는 거죠. 표준화를 좀 시켜가면 되겠고 표준 편차가 8이 되겠고 308에서 320을 빼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8분의 마이너스에다가 12 처리가 되게 되면 4, 2, 4, 3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1.5죠. 1.5에 해당하는 부분들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럼 여기다 이제 0.5를 좀 더하게 되면 되겠죠. 그러니까 9, 3, 3, 2 해서 4번이 답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항분포에서부터 출발해서 뭐 시행횟수가 충분히 크면 이제 이렇게 정규분포로 가는 그런 과정. 중간에 뭐 평균 가르쳐 줬으니까 뭐 p 찾고 다시 뭐 분산 찾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정상적인 이제 정규분포 문제가 되게 되면 역시 이제 표준화해 가는 과정. 표준화해 가는 이 값 자체가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 좀 기억해가지고 정확하게 좀 식을 좀 써가면 될 수 있겠습니다. 문제 이해되죠? 가장 전형적인 패턴 그런 패턴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니까요. 학습 잘 진행해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숙지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에 이어집니다. 확률분포, 오집단위 확률분포가 좀 나와 있습니다. 기대값이 1일 때 분산을 좀 구해달라 뭐 이런 얘기가 알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제 확률의 총합을 좀 구해야 되죠. 표에서 이제 총합을 좀 구하게 되면 b 더하기 이건 10분의 4 더하기 1 이렇게 처리되니까 아이고 2분의 1이었군요. b 값은 저는 2분의 1입니다라고 해서 b 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기대값을 되어 있는데요. 기대값을 좀 구해가려면 열심히 np 좀 곱하게 되죠. 그럼 이제 5분의 2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10분의 1 a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됐습니까? 그럼 뭐 10분의 4 플러스 a 처리된 이 결과가 얼마입니까? 1입니다라고 처리되는 그런 내용들. 그러면 a 값이 6입니다라고 해서 a 값까지도 정확하게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이제는 이제 그럼 분산을 구해가려면 이제 제곱의 평균 또 열심히 구해야 되죠? 제곱의 평균 구해가 되면 이 부분들은 뭐 1을 열심히 곱하게 돼요. 5분의 2 그대로 되는 거니까 뭐 10분의 4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10분의 a제곱 36에서 써가면 되겠습니다. 40이니까 뭐 결과 4 처리 되겠고 그럼 이제 뭐 드디어 분산을 구해가면 되겠죠. 분산은 이제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4 마이너스 1에서 3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분산도 구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변수 변환을 해야 되는데 5 마이너스 abx 이렇게 처리가 돼 있는데 a 값, b 값이 이렇게 좀 주어지니까 이게 3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5 이렇게 처리되는데 변수 변환을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만 제곱해 9배의 바리언스 x 처리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분산 자체가 좀 얻어져 있으니까 정답은 자연스럽게 27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변수 변환하는 부분들 좀 더 다시 쓰게 되면 expectation ax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이건 뭐 a expectation x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되는 거겠고 variance ax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면 이 부분들은 이제 a 제곱 variance x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변수 변환을 간단하게 좀 기억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큰 흐름 틀에서는
확률 분포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곳에서 평균 제곱의 평균 거쳐서 분산 구해가는 이 절차 이 부분들이 좀 학습이 잘 돼 있느냐 이렇게 좀 점검해가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집합 A는 1부터 100까지인 정수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집합 A에서 임의 원수를 하나 좀 선택했을 때 아이고 주어진 식이 정수해가 된다고 했네요. 그런 확률 좀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x제곱 마이너스 7ax 플러스 a제곱 이 부분들은 뭡니까? 2, 5, 10에 aa 이렇게 처리해서 마마 해가지고 쭉쭉 가면 되는 건가요? 그럼 x값은 그럼 뭐 2분의 a하고 5분의 a 이렇게 좀 나온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이 정수해를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a 값은 뭐 2의 배수가 좀 되거나 또는 뭐가 되겠습니까? 5의 배수 이렇게 좀 처리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문제의 좀 키포인트가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뭐 적어도 하나라는 얘기는 뭐 이쪽 집합을 a 집합 이쪽 집합을 뭐 b 집합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적어도 하나라는 이런 표현들은 그럼 뭐가 되는 거죠? 또는 이런 형태니까 합집합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뭐 A 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얘기하면 A 원소의 개수에다가 B 원소의 개수 열심히 하고 이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는 그런 형태를 좀 처리해가면 되겠죠. 2배수 이게 좀 100가지였으니까 2배수는 50개가 되겠고 5배수는 뭐 20개가 되겠고 뭐 교집합은 12배수니까 10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뭐 60가지입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 아이고 확률 구해가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뭐 100 중에 60 이렇게 좀 처리해서 가질 수 있게 그러니까 10분의 6 해주면 이제 5분의 3입니다 라고 해서 결과를 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럼 아이고 이것도 또 더하기에서 더하면 8 이렇게 처리해야 되네. 뭐 큰 흐름틀은 주어진 식에서 뭐 2차 방정식 이 부분들이 이제 정수해 갖는다라는 부분들에 좀 살짝 당황할 수도 있는데 뭐 인수분해가 좀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열심히 구해놓고 이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정수가 될까?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좀 2배수입니다. 그다음에 5배수입니다. 이렇게 좀 문제의 뜻을 좀 이렇게 해석해내는 이 절차가 이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설명한 부분들 당황할 수도 있는데 당황하지 않고 좀 풀 수 있도록 약간의 좀 연습이 좀 필요한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결론 잘 이해되셨습니까? 복습 좀 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15번입니다. 어느 농장에서 생산된 토마토 한 개의 무게는 평균 180, 표준편차 12인 정유법을 따른다고 합니다. 4개를 좀 추출해가지고 한 팩에 넣어서 판매한다. 이런 얘기는, 아이고, 4개가 이제 하나의 좀 표본이다. 라고 좀 생각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제 한 팩의 무게가 또 이렇게 됐네요. 또 680을 또 4로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4일은 4에다가 28이니까 4, 7, 28 이렇게 쳐서 한 개의 무게가 이제 170g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였고 740은 또 4일은 4에다가 34가 되네요. 그러면 48, 32에다가 20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185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뭐 이런 형태를 좀 구해달라 이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얘기는 표본 평균 자체가 170보다 크고 180보다 작을 확률이다. 뭐 이렇게 좀 판단해 가는 것 자체가 이제 중요한 거죠. 이제 4개를 추출해 가지고 팩에 넣어서 판매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이제 표본이다. 그런 표본 평균으로 구해야 되는 거니까 표본 평균이 170, 185 야 이렇게 계산해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좀 표준화 과정이 필요한 거죠. 루트 n분의 지금 4개를 추출한 거예요. 시그마 10 이렇게 됐으니까 2분의 10이니까 5분의가 되겠죠. 5분의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러면 170에서 평균 180을 빼니까 마이너스 10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185에서 180을 빼니까 5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런 형태를 좀 계산해달라. 뭐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뭐 하나의 값은 이제 마이너스 2가 되겠고 하나의 값은 또 1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개의 값을 좀 더하게 가면 되겠죠. 정규분포 모양으로 봤을 때 이쪽 z 값이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1까지 해서 이제 요 확률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나온 확률들을 더하기 해서 좀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7, 8, 1, 8,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8, 1, 8, 5 3번이 좀 정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 됐습니까? 큰 흐름틀 4개를 추출해서 한 팩에 넣어서 판매했다. 이거 뭐 표본 문제다. 표본이다라고 판단해가는 그런 절차 철저하게 좀 필요한 거였고요. 그래서 나온 부분들이 이제 680, 740 이런 부분들을 한 개의 무게 형태로 되니까 표본 평균에서 이렇게 구해놓는 이 절차가 이제 매우 중요하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표준화 가정식 이제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m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표준화식만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하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 문장이 엄청 긴데요. 어느 자동차 회사에서 생산되는 수소 자동차 1회 충전 주행 거리는 평균 편집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100대를 추출해가지고 지금 X바를 열심히 구하고요. 95% 추정했다. 이런 얘기죠. 그럼 뭐 M이라는 것을 그러면 이제 X1 바 되겠고 Z가 어떻게 되죠? 95% 이렇게 처리되니까 이제 1.96에다가 루트 n 100대 10분의 시그마 뭐 이런 형태로 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좀 계산 좀 하겠고. 아이고 좀 길어지네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 이번에는 또 900대를 추출해가지고 주행거리 평균 X2 열심히 구했고 99%인데요. 그럼 M은 좀 이렇게 그러면 이제 X2 바 이렇게 처리되겠고 99%는 2.58이죠. 2.58에다가 900이면은 30으로 풀리겠고 시그마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열심히 또 실내 구간을 좀 구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차가 이렇게 돼 있고 A하고 C하고 같다 되는데요. 아이고 이거 괜히 오른쪽에 있는데 A하고 C는 좌측이잖아요. 그러면 X1 바 빼기 1.96 10분의 시그마 이런 부분들을 하고 같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x2 바 빼기 2.58에 뭐 30분의 시그마 이렇게 처리된 거죠.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결과가 서로 어떻다 같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이 차 이런 부분을 왜 그렇게 했을까요? 뭐 이거 좀 이항시키라는 얘기죠. 이항을 이렇게 좀 시켜서 x1 바 마이너스 x2 바 이렇게 처리해주면 1.96에 10분의 시그마 빼기 2.58에 뭐 30분의 시그마 뭐 이렇게 좀 계산이 가능한 거죠. 됐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이 계산 결과가 지금 1.87이다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1.87. 그렇다면은 전체에다가 좀 100을 곱하기 해서 187은 이꼴 196 뭐 10분의 시그마 여기는 258 30분의 시그마 이렇게 좀 처리해 가면 되겠죠. 보면 여기 뭐 3으로 좀 약분을 좀 하면 어떻게 됩니까? 3으로 약분하게 되면 38이 24인데 38이 24에다가 18이니까 3618 이렇게 처리되겠죠. 86 시그마 이런 형태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10분에는 또 처리해주면 그러니까 여기는 196 시그마 처리해주면 여기는 1870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계산이 좀 편리하게 됐습니까? 그러면은 시그마는 되겠고 그러면 뭐 이게 좀 6이 또 사라져 가는 거죠. 그러면 뭐 110 시그마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하나 좀 이렇게 속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187은 이꼴 11 시그마 이렇게 처리되니까 11로 나누게 되면 187을 11로 나누게 되게 되면 11에다가 이렇게 면 77 되니까 17 이렇게 처리되겠죠. 뭐 시그마 값이 17입니다라고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시그마 구하라 이렇게 되면 이제 17입니다. 처리가는 그렇네요. 아이고 저 연산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뭐 이렇게 뭐 대단한 부분들이 아니고 일단 실내 구간 이렇게 좀 열심히 좀 구해가는 부분들이 일단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여기 주어져 있는 값을 딱 써있는데 그 결과가 같다가 되어 있고 연산하게 필요하게 이렇게 좀 차를 좀 구해서 이 부분들은 이제 1.87로 좀 계산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연산만 좀 진행하면 되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어이쿠. 긴 문장 우리 좀 겁주는 요소가 좀 담겨 있는데 차분하게 실내 구간에 해당하는 좀 식을 세워가면 좀 해결이 되는 거니까 실내 구간과 됐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요. 차분하게 이렇게 실내 구간 식 세워가는 걸 중심으로 해서 학습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17번입니다. 어느 모집단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해가지고요.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는데 X바가 좀 4일대 확률, 그 다음에 5일대 확률 최소값으로 봤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죠? 뭐 표본 평균을 좀 구해봐야 되죠. 1, 3, 7 가지고 1, 3, 7 해서 표본 평균을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X바로 좀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죠. 이때 이제 뭐 4가 될 확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하고 7 끄집어내면 8에 이제 여기가 4가 되죠. 됐습니까? 1, 3 이런 부분도 뭐 2가 될 거고 여기 1 될 거고 일단 4가 되는 부분만 정확하게 잘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1하고 7 끄집어내고 1하고 또 7 끄집어내는 거니까 뭐 1일 될 확률하고 7일 될 확률 두 확률 좀 곱하기 주는 거니까 AB, 2AB가 되는데요. 2AB 이런 부분들이 얼마다? 81분의 16이다. 여기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약분하면 뭐 AB 값은 81분의 286에서 구해주면 되겠고 뭐 가장 기본은 또 이제 둘의 확률을 좀 더하게 해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3분의 2입니다라고 해서 처리가 되어 있는 거니까 이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또 A 값, B 값을 좀 구해가야 될 그런 내용 같습니다. 구한다고 치고요. 그 다음 이제 5일대 확률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표본 평균은 5가 좀 언제 5가 되는 거죠? 3하고 7하고 좀 더하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10에다가 여기 5가 되는 건가요? 3하고 10 여기 5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이제 3일대의 확률하고
3일대의 확률하고 그다음에 7일대의 확률이니까 이거 좀 계산해 주는 거니까 뭐 3분의 p 해서 이제 곱하기 해 주는 거니까 x 바가 이제 5일 확률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뭐 3분의 2b입니다라는 거니까 b 값을 열심히 구해가면 되겠죠. 그럼 이제 a 값을 좀 소거해가는 형태로 해서 처리를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주어진 식의 a 값을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요? 3분의 2 마이너스 b 해서 주어진 식을 그때 좀 대입해가면 되죠. 이것에 b를 곱하기 주면 81분의 8입니다. 라고 처리해가는 그런 내용. 마이너스 b제곱에 b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2b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더하기 81분의 8 이퀄 제로입니다 라고 계산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분의로 해서 계산되면 되겠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서 9분의 24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9분의 6은 이제 3분의 1 되니까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b 값이 9분의 2 또는 9분의 4입니다라고 결과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3분의 2b 구해가는데 그 값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3분의 2에다가 b 값을 그럼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9분의 2를 좀 처리해달라 이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27분의 4 이번이 좀 답이 돼가는 내용. 이건 모집단에서 이제 직접 표본을 만들어가는 이제 학습이 돼 있습니까? 질문 던지는 건 내용이 되겠죠. 1하고 7을 이렇게 끄집어내주면 표본 평균이 4가 된다는 사실. 4가 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으니까 이때의 확률들 1일 때의 확률 A하고 7일 때의 확률 B 곱하기 해서 AB 두 개가 돼서 2AB 그 확률이 81분의 10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가장 또 기본적인 항목 더하게 된 부분들. 연립해서 이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는데 문자를 좀 어느 거로 풀어가야 되는지 좀 필요한 거니까 나중에 구해야 될 부분들 또 역시 확률들 조사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부분들이 3분의 2B입니다. 이걸 좀 구해간다는 사실 좀 알아놓고 풀이를 진행하면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죠. 됐습니까? 모집단하고 표본 사이의 관계, 특히 이제 표본을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절차 부분들 학습해달라 뭐 이런 얘기에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에 원점오의 p가 있습니다. 한 개의 주사를 던져서 나누는 수가 소수면 2, 3,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사에 던졌는데 아이고 그럼 확률이 2분의 1이잖아요. x축 1만큼 이동시키고 소수가 아니면 아이고 이것도 뭐 어차피 2분의 1 확률이 되겠습니다. 6번 던졌을 때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5 이하가 된다 이런 얘기는 뭐 0,6에서부터 따져가는 건데 0,6 이건 거리 6인 거고 그 다음에는 1,5 이렇게 쳐야 되면 이것도 5보다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2,4에 3,3에 4,2 이런 부분들인 거죠. 이런 건 세 개를 좀 조사해달라 이런 내용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6번 시행 중에서 2번 나와요. 6번 시행 중에서 3번 나와요. 그 다음에 6번 중에서 4번 나와요. 전부 다 뭐 2분의 1에 6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사실은 뭐 이거 하나만 한다면 6번 중에서 2번 나와요. 2분의 1에 2제곱에 2분의 1에 4제곱 이렇게 처리되는데 결국 6제곱이니까요. 6제곱 공통 처리해주면 이런 형태로 계산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3, 5, 15 여긴 5, 4, 20, 15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2분의 1에 6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그럼 얼마인가요? 30, 50 됩니까? 이게 6제곱 되면 하나가 좀 약분되겠네요. 그러면은 25가 되겠고 여기는 60, 30이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32분의 25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더하기 그러면 57 이렇게 처리되죠. 1번이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일단은 뭐 소수가 나올 확률들 구해가는 부분들 가짓수에서 뭐 2분의 1 구해가는 뭐 확률 구해가는 거 뭐 어렵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원점으로부터 거리 이런 부분들은 좌표 자체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일단 뭐 합이 6이라서 그 다음에 또 이동도 뭐 한 칸씩 이동하는 거라서 뭐 큰 문제가 없는 거죠. 됐습니까? 한 칸씩 이동이라서 그러니까 x 플러스 y가 이제 6 이렇게 되는 이런 좌표 형태가 되는 거니까 좌표가 0, 이렇게 쭉 나오는 거라서 그 다음에 뭐 뒤쪽에도 또 뭐 1,5, 5,2, 6,0이 있는데 나온 부분들만 좀 딱 판단해서 처리하는 내용으로 계산해 드렸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죠? 우리가 독립시행 확률과 관련된 문제 풀이할 때 흔하게 좀 출제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요. 평상시 연습을 조금만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19번 시작합니다.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좀 추출해가지고 표본 평균의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루트 n의 최소값을 이용해서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이런 부분들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이고 숫자가 이런가요? 루트 분의 뭐 7.05보다 작을 확률 당연히 이쪽 편이겠죠. 이 확률이 이제 0.5보다 작습니다 라는 얘기 되겠고 뭐 확률에 대해 0.05가 되려면 0.45니까 제 표준화 시킬 때 음수 쪽이니까 마이너스 1.65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수식 형태로 가면서 Z팍 됐으니까 풀이를 진행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7.05 이렇게 처리되는데 뭐 식을 이렇게 다 써야 되나요? 아니면 표준화된 식만 하면 되나요? Z값으로 해주면 루트 n 분의 표준 편차가 얼마인가? 표준 편차가 3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는 루트 7.05 마이너스 이렇게 돼서 이 값을 좀 구해가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 확률이 이제 0.05보다 작습니다라는 얘기.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나와 있는 값 루트 n 분의 3 분의 루트 n 분의 7.05 마이너스 이 부분들이 1.65였죠. 마이너스 1.65보다는 더 작은 이런 값이 돼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좀 이항해서 곱하면 어떻게 되나가요? 7.05에다가 빼기 1 되겠고 이거는 루트 n 분의 48에 49.5, 4.95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됐습니까? 이항시키면 이제 루트 n 분의 7.05 더하기 4.95 되겠고 이항시켜서 1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루트 n 처리되겠고 10, 어이구 깔끔하게 되는데요. 12 이렇게 처리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루트 n의 최소값 그러니까 뭐 11점 다 빼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일단 뭐 그냥 우리가 이제 표본 추출한 이곳에서 그냥 정규분포와 관련된 문제인데 숫자 자체가 조금 화려하게 돼서 우리를 좀 약간 좀 긴장감을 불어넣은 거지. 그냥 정상적으로 이렇게 표준화 시켜가지고 정상적인 확률 구해가는 뭐 특별하게 이제 변형된 부분이 없는 그런 내용 없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요. 당황하지 말고 숫자가 조금 이제 우리를 좀 당황시킬 요소가 있지만 당황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풀이가 진행될 수 있는 거니까 뭐 이론 좀 적용해가는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실수 K와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별수 X에 대해서 FK를 좀 정의 내려줬는데 아이쿠 이런가요? 뭐 K값이 3일 때 최대다. 아유 중요한 정보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뭐 정규분포 모양 이렇게 그려져 가 있을 때 평균 주어져 있는데 뭐 이게 지금 간격이 8인데 최대를 가는다는 얘기는 그럼 이렇게 평균에서 이제 대칭 구조 형태로 돼서 이것에 K 플러스 8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래야 이 확률이 좀 가장 커지는 거잖아요. 이때 이제 최대값이라는 얘기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2K 이렇게 됐으니까 K 플러스 4가 평균이 돼야 되는데 K 값이 또 3일 때라고 했으니까 평균이 뭐 7입니다라고 되어 있겠고요. 그럼 또 간격 차가 얼마가 되겠으면 4 간격이 되는 거죠. 4 간격이 되니까 우리가 이제 표준화 시켜갈 때 이제 시그마분의 간격 4 된 이 이제 Z값을 얻어갈 수 있는데 확률 자체가 또 6826이라는 얘기는 절반으로 나누니까 3413, 3413이 되니까 Z값이 이게 지금 1입니다라고 해서 이제 시그마 값이 4인 것까지 다양하게 많은 부분들 정보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평균 표준 표준이 전부 다 얻었죠. 자, FA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 확률도 제법 큰데요. 지금 그렇다면 뭐 어딘지 잘 모르지만 A에서부터 A 플러스 8까지 이런 부분들 이제 확률들을 좀 열심히 구해가야 되는데 이게 뭐 거의 최대값에 가까운 624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6247이라면 어떤 값을 더하기 한 건가요? 요런 값을 더하기 한 건가요? 4332하고 1925 이렇게 처리면 47 맞죠? 여기 2에다가 5에 6247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표준화 시켜갔을 때 이런 값들하고 이제 서로 연관성 있는 그런 값들이 나와야 되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프 모양은 한쪽으로 이제 값이 평균에서 한쪽으로 이렇게 가깝고 먼 쪽 이런 형태가 돼 있기도 하고 이거 좀 더 리얼하게 이쪽으로 좀 가깝게 이런 형태로 좀 이렇게 처리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시그마가 얼마였죠? 4였죠. 4분의 A 마이너스 평균 7이었으니까 7한 이 결과 좌측걸 기준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1.5 그 다음에는 0.5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니까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거나 A 마이너스 7 부분들이 마이너스 2분의 1 되거나 이렇게 뭐 두 가지 경우를 좀 생각해서 처리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A-7은 이퀄 이게 좀 어떻게 되는가요? 마이너스 6 처리해서 A 값은 1 이렇게 처리 되겠고 여기는 그러면 A-7은 이퀄 마이너스 2 처리해서 A 값은 5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A 값 이렇게 좀 두 개를 좀 구해갈 수가 있겠다. 되셨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실수 A 값에 좀 합을 구해달라 뭐 이런 얘기가 그럼 뭐 합은 뭐 6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좀 새로운 형태의 함수 표현들에 돼 있어서 우리가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주어진 상황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좀 뜻파악할 때는 이렇게 정규분포를 그려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뭐 간격이 8을 좀 유지해 가는데 확률이 좀 최대가 되겠다. 그럼 뭐 평균 주변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거니까 이렇게 대칭 구조 모양을 좀 생각해서 풀이를 하겠다. 그러니까 뭐 6826 이런 것도 이제 절반 형태의 3413의 2배 이런 부분하고 연관성이 있고 그 다음에 뭐 K값이 3이라는 얘기는
사물도 집어넣을 때 이제 평균 부분들까지 그러니까 많은 정보들을 좀 얻어낼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정규부호 모양을 해서 그래서 뜻 파악해가는 절차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확실하게 좀 학습을 해두면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는 좀 편리하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건 21번입니다. 평균 표준 표차 주어져 있고요. 정규분을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확률이 1이다. 이거 매우 중요한 특징이 좀 제공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뭐 확률이 1이 되는 것은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좀 약간 좀 대칭 구조 모양 형태를 좀 일단 이용해서 좀 설명드려야 되겠죠. K-20 여기가 좀 K 플러스 40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K-20보다 작을 확률이 이렇게 요 부분들이고 다음에 40보다 작을 확률은 이만큼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빈 공간이 있는데 이 부분 여기가 이렇게 채워야 확률 총합이 1 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좀 대칭 구조가 될 수 있을 때만 가능한 그런 내용의 식이다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평균은 가운데니까 20에다가 10 이렇게 돼서 K 플러스 10이 또 평균이다 이런 사실을 좀 알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형태의 아주 재미난 표현이 좀 담겨 있고 그 다음에는 50가지 확률인데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작은 확률로 구성되어 있죠. 작은 확률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이 주어진 값 0.5만 되더라도 0에서부터 출발하면 1915니까 1915보다 작은 거니까요. 이 확률들은 이렇게 좀 한곳에 치우쳐지는 이런 형태의 확률이 되겠습니다. K부터 어디까지? 50까지 이런 형태. 이거 뭐 평균이 K 플러스 10이니까 뭐 작은 쪽에 있는 이런 값들의 형태가 부터 좀 생각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죠. 이런 확률들입니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 확률이 1, 3, 5, 9 된다는 얘기는 뭐 큰 값에서 작은 걸 뺐는데 뭐 끝자리가 9가 되면은 3-5 안 되고 요거 가능성 있고 요거 가능성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좀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안 되는 거니까 이거가 맞는 것 같습니다. 4772에서 3413을 좀 빼게 되면은 여기 9에다가 6에서 빼니까 59 맞죠? 3 1359 이렇게 좀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죠? 요거군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표준화 시킬 때 Z값이 마이너스에다가 여긴 Z값이 마이너스 1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뭐 여기 차이가 사실 차이가 좀 얼마가 나나 이거 알고 있었군요. 시그마 분의 그죠? 여기가 시그마가 또 5가 시그마가 5라고 좀 되어 있죠. 5분의 여기 차이가 그럼 k 빼기 k 플러스 10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는 거니까 얘가 이제 마이너스 2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풀면 되는 거였는데 괜시리 좀 뭐 그냥 이거다가 아예 찾는 걸로 했군요. 알겠습니다. 뭐 그렇다면 뭐 여기 값이 z 값이 1이니까요. 숫자 차이는 그러면은 뭐 이렇게 z 값 1 차이 날 때마다 표준 편차만큼 차이가 나는 거니까 차이가 1 된다 이런 5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저 k 플러스 여기가 지금 우리가 k 플러스 10이었죠. 이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55가 돼야 되는 거겠고 이 부분들 m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k 값은 그러면 45에다가 m 값이 55 이렇게 돼서 자연스럽게 구해갈 수 있겠다 이런 뜻의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뭐 두 개 값 더하기 해달라. 답은 뭐 100입니다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주어진 부분들 결국 뭐 가에서 뭐 대칭 구조에 대한 해석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거죠. 대칭 구조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평균이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 뭐 그렇다면 주어진 값 이렇게 해석할 때도 뭐 이쪽 k 값은 자동 이제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이런 부분들 이거는 그냥 찾는게 했는데 당연히 이제 마이너스 2 부분인 거죠. 마이너스 2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문제에서 차이 나는 부분들이 이제 1359 차이 나야 되는 거니까 Z값이 1대입니다라는 부분들 이 50이 해당하는 걸 찾아서 처리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시죠? 조금은 그 연관관계가 복잡해졌으니까 연습장에 따르면 연습해 가면서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건 22번 숙지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공을 한 번 던져서 스트라이크가 될 확률이 일정한 볼링 선수가 10번을 좀 던졌습니다. 횟수를 좀 확률 별수 x라고 했는데요. x 값에 대해서 다음을 좀 구해달라. 구해졌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r이 0일 때면 0보다 클 확률이면은 x가 0일 때 확률, x가 1일 때 확률 뭐 전부 다 이게 다 더하기라는 얘기잖아요. x가 2일 때 확률 이렇게 쭉 해가지고 x가 10일 때 확률까지 좀 다 더하기하는 그런 얘기가 r이 0일 때고요. 그럼 r이 1일 때는 그럼 x가 1일 때 확률에서부터 x가 2일 때 확률을 좀 다 더하기하는 거잖아요. 또 10일 때 확률까지. 엄청난데요? 큰일 났습니다. 이런 거 좀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좀 잘하는 방법 없으니까 다음은 그러면 저 x가 2일 때 확률 이렇게 돼서 2부터
그럼 또 x 값이 11대 확률 이렇게 쭉 해서 쭉 가겠고 나중에 또 px가 11대 확률을 이렇게 처리해서 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을 제가 전부 다 더하기 한 결과가 9입니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와. 이런 거군요. 그럼 좀 다시 정리해주면 px가 0일 때 확률 더하기 px가 1일 때 여긴 또 두 개가 있죠. 3배의 px가 2일 때 확률에서부터 쭉 해서 그러면은 이건 몇 개가 되는가요? 11번이죠. 0부터 10까지니까 11번에 px가 11 확률 이 부분들의 확률이 합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이쿠 이건 뭐 그러면 이항 정리에서부터 학습을 좀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될 그런 내용이 문제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초심으로 들어가서 이항 정리 알아볼까요? p 플러스 q에 이렇게 10제곱을 하게 되면은 뭐 10 컨비네이션 제로 q의 10제곱 뭐 이렇게 처리되겠고 10 컨비네이션 1 이렇게 되겠고 이게 어떻게 되죠? 그럼 p q의 9제곱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할까요? 10 컨비네이션 2에다가 p 제곱에 q의 8제곱으로 처리되겠고 쭉 가서 10 컨비네이션 10에 p의 10제곱으로 처리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px는 10 이렇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px는 0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고 이게 px는 1 이렇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죠. 지금 볼링 선수가 던지고 똑같이 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독립시행이잖아요. 그죠? 독립시행 확률이니까 이렇게 좀 이항 정리하고 연관성 있는 그런 내용들. 근데 지금 이 앞에 이제 개수 생기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처리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개수가 또 이제 여기에 맞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주면 될까요? 이때는 주어진 식에다가 p를 이렇게 한 번 더 곱하기 해서 주어진 식을 하게 되면 10 컨비네이션 1에 제로에 pq의 10제곱 10 컨비네이션 1에 p제곱의 q 9제곱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10에 그러면 p의 11제곱 이렇게 처리해 주겠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분이라는 과정을 좀 해야 됩니다. 문자 p에 대해서 미분. 아이고 어려운데요. 곱미분이니까 p 플러스 q의 10제곱 더하기 10 곱하기 p의 p 플러스 q의 10제곱 9제곱 되는 거죠. 9제곱 이렇게 처리되면 좌변 미분 끝났고 우변은 여기서 p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10 컨비네이션 제로 q의 10제곱 처리되겠고 다음은 이 개수가 튀어나오니까 10 컨비네이션 1 p q의 9제곱 이렇게 처리되죠. 그 다음에 쭉 가서 더하게 해주면 11 곱하기 10 컨비네이션 10 p의 10제곱 이런 형태가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바로 이제 이 부분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식들, 그죠? 구해야 될 식들 이 부분이랑 이제 일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게 이제 0일 때 확률, 요 부분들이 1일 때 확률이 2배 이렇게 됐고 10일 때 확률에 11배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걸 좀 이용해서 처리될 내용 같습니다. p 플러스 q는 1이니까요. 이건 1 더하기 여기가 또 1 되는 거니까 10p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들이 이게 계산 결과가 지금 9라고 나왔었죠. 9입니다라고 이렇게 처리된 그런 내용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p 값은 10분의 8 이렇게 처리가 돼서 5분의 4 이렇게 구해가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이항 분포 시행횟수 10번에다 확률이 5분의 4 이렇게 처리돼서 그러면 문제에서 무엇을 구하라 했죠? 분산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문제 분산을 좀 구해가야 되면 10 곱하기 5분의 4 곱하기 5분의 2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5 약분해서 2 되는 거니까 5분의 아이고 5분의 1입니다. 됐죠? NPQ 이렇게 해서 5분의 8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하게 될 그런 내용 같습니다. 됐습니까? 와우. 정답은 13 이렇게 처리하면 그런 내용. 자, 이항 정리, 해설식 변형한 부분들,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완벽하게 좀 학습이 되어 있을 그런 내용이죠. 다시 한번 큰 흐름틀 좀 살펴보게 되면 주어진 식 자체가 각각 이게 지금 R이 0일 때, R이 1일 때, 2일 때에서부터 10일 때까지 이런 부분을 계산한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러면 정리해서 보게 되면 이런 뜻이 되겠거든요. 각각의 확률이 이제 이렇게 곱하기 부분들이 좀 달리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개수가 사실 이렇게 지금 커져가는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이항 정리해서 이제 미분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학습이 좀 돼 있어야 될 그런 내용인데 일단 전개식에서 나온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p 제로 1에서부터 10입니다. 이렇게 연관성이 있다는 걸 좀 설명드렸고요. 근데 이제 이게 계수 커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려면 그냥은 좀 안 되거든요. 주어진 식에 이렇게 p를 곱하기 해서 미분했을 때 이런 아이디어가 좀 접목되어야 되는 사실들을 이게 좀 풀이에
아이디어가 필요한 좀 가장 핵심적인 그런 요소가 되는 거니까요. 그 설명한 부분들 연습장에다가 좀 메모하고 좀 식도 좀 써보고 해가면서 풀이를 여러 번 좀 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까탈스럽게 나왔는데요. 그죠? 자, 22번 어려운 문제 좀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우리가 공부해야 될 그런 좋은 문제들이 다수 보였는데 학습을 통해서 그런 실력 쌓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숙지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